자, 이번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수술했는데 환자 피부가 수술 후에 창백하고 그 다음에 맥박이 112L에 그럼 이거는 뭐지? 맥박이 100번까지가 정상인데 빈 맥이죠. 그 다음에 혈압이 80에 50이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바이탈 사인에서 혈압을 건드렸지. 혈압이 낮은 걸로 건드렸죠. 혈압을 건드렸으면 무조건 뭐를 하라? 쇼크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체온을 건드렸다면 어떤 거 했었어요? 혈압은 괜찮은데 체온을 건드렸으면, 높게 건드렸다면 감염. 그죠? 체온을 건드렸으면 감염, 혈압을 건드렸으면 쇼크예요. 그래서 쇼크 했는데 보기 1, 2, 3, 4, 5번 중에서 쇼크가 없는 거야. 아, 서인정은 왜 이래 짜증나? 이게 아니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찾으면 되겠지, 보기에서. 그러면 답은 출혈 같은 것도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출혈이다, 쇼크를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쇼크가 일어났을 때 맥박 빨라지잖아. 이거는 동반되는 거야. 열나도 빨라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특징적인 증거가 안 되고, 체온을 건드렸으면 감염, 혈압을 건드렸으면 쇼크.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염증에는 여러분 국소염증이 있고요, 전신염증이 있겠지. 그래서 전신염증 같은 경우는 몸이 찌뿌둥하고 요즘 따라 식욕도 없고 몸도 컨디션이 자꾸 힘들고 나른하고 그리고 열나고 이런 게 전신 감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소염증은 국소 증상이야. 국소 증상은 제한된 한 부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그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국소염증의 4대 증상. 4대 증상은 어떤 겁니까? 빨갛게 되죠. 종기 난 거 생각해봐요. 종기 났을 때 빨갛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나죠. 그리고 그 자리가 띵띵 부었죠. 부종. 다른 말로요, 종창이라고 해도 돼요. 띵글띵글 부은 거, 종창. 그리고 그 자리가 아프죠. 그래서 발적, 발열, 부종, 동통, 이 네 가지가 4대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은 체온을 쟀을 때도 열이 나는 건 아니에요. 종기 난 부분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거를 국소적 발열이라고도 했죠. 전신에서 열 나면 국소 증상 아니야. 되셨습니까? 네 가지가 4대 증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종기가 나서 띵글띵글 부어가지고 염증이 엄청 썩났으면 그 발가락이라는 게 움직여보고 싶어. 발가락 움직여주세요. 발가락 꼬무작 움직여주세요 하는데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그래서 발가락이 기능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걸어야 되잖아요. 발이라는 게 걸어야 되는데 아파서 못 걷는 거예요. 이것도 국소 증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한다면 4대 증상이 아니고 더한다면 여기에 기능 상실이나 걷는 거를 못한다든지 또는 수의적 운동장애, 수의적인 뭐였어요? 환자분 발가락 꼼지락 움직여보세요 하면 의지로 움직여야 되잖아. 못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이거 국소 증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4대 증상을 골라라 하면은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그냥 국소 증상을 골라라 하면은 이것도 들어간다고. 되셨어요? 그런데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식욕이 없다든지 또는 WBC, 이게 뭔데요? 백혈구는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는 수치잖아요. 이런 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전신 증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임종의 단계라는 거 간단하게 하면은, 임종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다? 순서대로도 좀 봐주세요. 첫 단계는 부정하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부정하잖아.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막아내는 방법에서 부정이라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부정하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소리야, 돌팔이 의사야, 이렇게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녀도 똑같으면 화가 나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분노하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은 어떡한다? 협상하는 거지. 딜하는 거지. 내가 우리 아이가 몇 살까지만 살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기꺼이 따라가겠어요? 이런 거 협상이었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겠죠. 자포자기.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사후 처치 시기. 자, 임종했어요. 임종했으면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임종하셨습니다. 사망 선언하면 그때 사후 처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어두세요. 사망 선언이 있은 후에 사후 처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사후 처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래 말하면 반듯하게 눕히고 사지를 똑바로 할 것. 왜냐면 빨리 반듯하게 해야 돼. 사지도 똑바로 하고 안 그러면 굳어지니까. 그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지난번에도 아동간호 할 때도 했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면 3대 증상이 있다 그랬죠. 어떤 거였어? 머리가 아파. 그리고 구토는 뿜어내는 구토를 해. 그리고 유두부종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그죠? 이게 세 가지 증상이었어요. 애기들은, 영아들은 어땠지? 영아들은 뇌압이 올라갔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영아라면 머리둘레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지. 그 다음에 두피, 정맥이, 핏대가 확장됐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트드드득 흘 것처럼 옷이 트어지는 것처럼 두개골 봉합선이 트어진다 그랬죠. 트어지지. 그 다음에 천문이 어떻게 됩니까?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온다 그랬죠. 이런 게 아기들한테 나타나는 뇌압 상승의 증상이고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3대 증상하면 두통, 구토, 유두부종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출혈의 위험이 있다면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머리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뇌의 손상이면 무조건 뭐를 봐야 된다? 멘탈, 의식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의식 체크의 방법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어적 자극 그리고 또 하나가 동공 보는 거잖아.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관찰하고 바이탈 사인 재고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했어요? 출혈의 위험이 있다잖아. 출혈 있는 부위는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높여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열과 냉의 적용인 거죠. 자, 열과 냉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열을 대면 어떤 효과가 있고 냉을 대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해야 돼. 보통 열을 대면 혈관이 늘어나고 차가운 걸 대면 혈관이 쪼그라들고 이런 것부터 그죠?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이 열과 냉은 어쨌든 간에 최대 30분 정도만 적용하라. 너무 오버해서 적용하면 아까 3번까지 닦아주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왜? 반발 현상으로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서 열이 더 오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분까지만 최대 적용하라. 그리고 열과 냉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열과 냉을 대줄 때 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열은요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요 염증기가 있을 때는 안 되어줬는데 염증기가 있을 때는 그럼 이때 염증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끝에다가 염염염 적혀 있으면 염증이야. 그래서 충수염 이때 데워주면 염증이 심해져서 복막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이염 중이염 이런 것도 염증이잖아. 안 돼. 하지마. 그 다음에 또 치주염 염증이잖아. 하지마. 염염염 붙으면 하지마. 그리고 원인 모를 복통. 원인 모를 복통. 만약에 이 배아픔의 원인이 충수염 때문이라면 더운 물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수염이나 염염염, 중이염 또는 치주염 뭐 또는 폐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염증 있을 때는 그 부위에 대면 안 돼. 그래서 염증 있을 때 대지마. 그리고 원인 모를 복통하지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안 적혔지만 당연하게 열과 냉이 다 안 되는 거에 개방성 상처. 그죠? 안 되지. 그 다음에 출혈 있을 때도 차가운 거 되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감각장애, 순환장애, 의식장애 이런 거 있는 사람한테 되어주면 잘못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안 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도 마찬가지죠. 차가운 것도 안 되는 경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옆에다 좀 적어볼까요? 냉적용 금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데 혈관까지 쪼그라들면 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빈혈 환자
안 그래도 피가 부족한데 혈관이 쪼그라지면 피가 더 그쪽으로 부족하잖아. 빈혈 환자 하지마. 그 다음에 또 소아나 노인 환자들도 안 좋다는 거 하지마.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안 적어도 개방성 상처 이런 거 들어가겠죠. 개방성 상처는 열도 안 되고 냉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순환장애, 의식장애 이런 사람들도 안 좋겠죠. 그죠? 냉적용 금기입니다. 봐주시고. 그러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냉적용하면 좋습니까? 이때 염좌 입었을 때, 출혈 있을 때 냉 같은 거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그 조영제라는 걸 투입했어요. 자, 조영제는 마법의 약 같다고 했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가 잘 보이니까 조영제를 투입해서 특정 혈관의 폐색이나 기형, 혈관이 막혔나 어떻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지. 그건 무슨 검사다? 혈관 조영술 이런 거죠. 동맥류 이런 게 바로 동맥혈관이 기형이자 볼록볼록하고 기형이 생긴 거잖아. 이런 걸 알아볼 때 혈관 조영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주입하면 이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조영제 주입 전에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근데 환자가 그걸 아나? 모르지. 그래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이 말은 계란이나 혹시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물어보면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바륨 관장을 하면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집어넣었거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를 잘 봤어요. 그런데 다 보고 나서는 어때야 돼요? 바륨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 조영제가 필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바륨이 직장 안에 계속 있으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륨 관장 끝나고 나면 물을 많이 먹게 해서 바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나간다면 관장이라도 해서 나가게 도와줍니다. 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눈도장 잘 찍어 주십시오.